이제 첫 영어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 영어 그러니까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해지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됐는데 어차피 끝날 때 여러분들 영어를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것들을 좀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오늘 영어를 훈련하려면 지난번에 한 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려야 돼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좀 여러분들 항상 이해하셔야 돼요. 지식을 갖는 것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영어에 지식을 넣는다 그래서 영어를 꼭 활용할 수 있게 되진 않는다고 얘기했죠. 네. 활용하게 되려면은 한 가지 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뭐라고 그랬죠? 영어를, 지식을 운영하는 것. 근데 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배워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는 사고 구조를 변환시키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발성 구조를 이제 변환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난번에 배웠던 이걸 근거로 해서 오늘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영어를 극복할 수 있는가를 한번 우리 같이 훈련해 보자고요. 사고구조 변환 학습법에 대한 기본 내용은 이거예요. 한국말과 영어가 서로 순서가 틀리다는 거예요. 네. 나는 밥을 먹는다. 그렇지만 영어를 쓴 사람은 나는 먹는다, 밥을.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지난번에요. 어디까지 훈련을 했냐면요. 제가 1대 원리라고 그래서 그렇게 간단히 얘기하면 나는 뭐 밥을 먹는다, 나는 먹는다, 밥을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영어의 순서는 이렇게 돼 있다고 얘기했어요. 영어는 주어 동사로 돼 있고 그 다음부터 궁금한 말을 쓴다고 얘기했죠. 네. 궁금한 말이 한국 사람은 I gave, 나는 준다 그러면은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무엇을 주는가 궁금해하는데 영어를 쓴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뭘 궁금해요? Who, 누구에게, 그 다음에 what. 그래서 영어는요, I gave him, 나는 주었다 그에게, 그 다음에 a pen, 펜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I gave a pen him, 이런 말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영어가 어렵고 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영어를 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들의 버릇이에요. 조금 우스운 말로 버르장머리가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를 따질 필요가 없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를 궁금해요? Where, 어디에다 그랬는가? 어디에? 그 다음에 why, 왜 그랬는가? 그 다음에 when, 언제 그랬는가? how, 어떻게 했는가? 이게 영어의 구조고 이게 영어의 문법이고 이것이 영어를 말하는 순서예요. 그래서 이걸 일대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일대 원리 하나 갖고 모든 언어를 영어를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은 어떻게 됐는가 봅시다. 주어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동사는 어떻게 하냐면요. 맨 뒤에다 얘기해요. 한국 사람은요. 너무 거꾸로 아니에요? 이게 맨 뒤로 간다고요. 그렇게 하고 뒤에 게 맨 앞으로 와요. 그래서 where, why, how인데요. 이 순서도 한국말은 거꾸로 해요. 그래서 나는 뭐 해서 where, why, when, how가 아니라 when이 먼저 나오고 where이 저 뒤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거꾸로 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이게 이렇게 와서 who, what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이게 복잡해 보일 거라고 생각되지만 제가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설명드릴게요. 이건 한국말의 몇 대 원리일까요? 1대 원리예요. 그렇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렇게 하고요. 결론을 내려요. 먹었다. 그렇게 하고 뭘 먹었냐면 그 다음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밥을 먹었는데 레스토랑에서 뭐 누구누구하고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의 구조는 나는 그러고요. 변들이 얘기를 해요. 어디서 어떻게 뭐 밥을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결론은 어떻게 해요? 먹었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언어의 구조가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생활의 패턴도 바뀌어요. 한국 사람들 돈을 꾸러가면 이렇게 꿔요. 저 가서 돈 주세요 이런 사람 없어요. 한국 사람 중에요. 가가지고 우리 애가 어땠는데 뭐 집안부터 시작해서 일가 진짜 다 얘기하고 나서
나올 때 뭐라 그러냐면 돈 꺼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한국말의 사고 구조예요. 미국 사람은 그런 경우가 없어요. 돈 꾸러 가면 첫째 돈 꿔주세요 하고서 그 다음에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어떻고 우리 친척이 어떻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근본적인 사고 구조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고 구조를 변환시켜야지만 언어를 익히는 거예요. 근데 변환시키는 게 어려운 일이냐?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훈련은 필요해요. 워낙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해 왔어요? 한국 사람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결론을 못 내려요. 나는 하면 한국 사람은 일단 변두리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결론을 내리려니까 그것이 영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미 길이 잘못 들였기 때문에 영어식으로 안 갈 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바꿔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건 어려워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워낙 한국식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영어식으로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한 번 이거를 변화시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영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저하고 연습해 볼까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영어를 공부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나의 아들에게 한 대 차를 사주었다. 이런 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영작을 막 하려고 그래요. 그럼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될까 복잡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국말을 영어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뭘 바꾸려고 그래요? 사고 구조를 바꾸는 걸 먼저 하면 영어는 저절로 돼요. 자, 나는 나의 아들에게 차를 사주었다. 그랬을 때 이 식으로 생각하자 말이에요. 주어가 뭐예요? 나는. 그 다음에 우리는 변두리 얘기하잖아요. 나의 아들에게 차를 이런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는 어떻게 돼요? 결론이 딱 나와야 돼. 나는 어떻게 될 거예요? 사줬어요. 근데 누구에게요? 우리 아들에게. 그 다음에 뭐예요? 차를. 그럼 끝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문법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그것이 미국 사람들의 사고 구조라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나는 사주었다. 나의 아들에게 차를. 그럼 영어 끝난 거예요. 거기다 단어 넣기만 하면 돼요. 나는이 영어로 못 가요. 그 단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거 꺼내세요. 나는 뭐예요? I. 사다가 뭐예요? buy가 사는 건데 사주었다 그러니까는 뭐 할까요? buy의 과거. 네, bought예요. 그렇죠? bought. 나는 bought. 그 다음에 나의 아들이 뭘까요? My son. 그럼 되겠죠? 차는 뭘까요? 차를. car죠? 근데 car 하는 것보다 미국 사람들은 한 대 차, car 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헷갈려요. 몇 대 사줬나? 그러니까 한 대 사주셨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car. 그러죠? 그래서 좋은 영어가 되는 거예요. I bought my son a car.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영어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영어를 하려면 안 되지만 사고 구조로 변화시켜버리면 영어가 돼야 안 돼요?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기에 영어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고 구조가 변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저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해봅시다. 나는 그에게 한 권의 책을 나는 내 여동생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었다. 그걸 영어로 만들 때 영어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요. 사고 구조대로 나는 결론 내 뭐예요? 가르쳐 주었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여동생에게 뭘 가르쳐 줬어요? 영어를. 맞아요. 그게 영어식 사고 구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거기다 뭐만 하면 돼요? 단어 넣기 하면 돼요. 근데 그 단어는 이미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거 갖다 넣으면 돼요. 나는이 뭘까요? I. 가르치다. teach의 과거 taught. 나는 가르쳤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요? My sister. sister에게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어요? 영어니까 English. 그러니까 좋은 영어가 되는 거예요. I taught my sister English. 이런 영어가 나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사고 구조 변환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하고 이제 이 시간대마다 제가 한국 문장을 가져올 거예요. 한국 문장, 영어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 모여서 뭘 하면 돼요? 그거를 일대 원리에서 영어식 한국말로만 계속 바꿔가면은요. 제 경험에는 하루에 한 5문장씩만 12주 바꾸잖아요? 그러면 영어식으로 생각해져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한국말을 얘기하면 뭐로 또 떠올라요? 영어식 한국말로 떠오른다고요. 그럼 영어는 이미 해결된 거예요.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어요. 발성구조 변환이에요. 발성구조라는 변환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영어를 듣고 말하기를 해야 되는데 말하기가 안 되는 이유는 말하는 연습을 해서 안 되는 것보다 첫 번째 뭐 때문에 안 되는 거냐면요.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들리지 못하기 때문에 말 못하는 거예요. 제가 뻐꾸기 얘기도 했고 닭 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뻐꾸기는 자기의 애를 써서 뻐꾸기 소리를 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뻐꾹뻐꾹 거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본인이 뻐꾹뻐꾹이라고 얘기해놓고 듣기는 또 뭐라고 들어요. 뻐꾸기는 뻐꾸기 소리 내는데 우리는 뻐꾸기가 뻐꾸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뻐꾸기 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뻐꾸기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성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를 못 듣는 이유가 뭐냐면요. 영어의 발음이 우리하고 완전히 틀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발음을 내지 않고 우리식 발음을 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요. 그러니까는 영어로는 father이라는 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영어는 뭐냐면요. father이에요. father인데 우리는 father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미국 사람들은 father 그런데 우리는 father 그런 거예요. 뻑뻑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리만 비슷하게 낸 거지 실제로는 다른 소리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듣는 거예요. 이 소리가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이 발성 구조 얘기가요. 한 예를 들게요. 이거는 아주 쉬운 영어니까 저하고 따라해 보세요. 나는 그를 때렸다. I hit him. 그런 거예요. 나는 hit 때렸다. 그렇죠? him 그를요. 그렇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I hit him. 그러죠? 좋은 영어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어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I hit him. 그런 말이 없어요. 제가 영어로 해볼게요. 한국식 영어 말고요. 이거를 미국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I hate him. I hate him. I hit him. I hate him. 같아 틀려요. 완전 틀리죠? 뭐 막 돌린 것 같죠? 돌린 게 아니에요. 이 H 발음이 나는 위치가 목 안에서 나요. 성문음이라서 목에서 나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어디서 내냐? 입 앞에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hit 그러잖아요. hit이 아니라 목 구멍에서 나니까 hit. him 입에서 낸다고요. 그게 아니라 him. 그러니까 한국 사람 I hit him 그러지만 진짜는 I hate him. I hate him.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I hate him. 그러는데 우리는 I hit him.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도 못 알아듣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도 I hit him 그러던 사람이 미국 사람이 I hate him.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뭐라 그러셨나? 그걸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려면 우리도 어떻게 내야 돼? I hate him 이렇게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근본적인 미국 사람하고 같은 발성을 내야 돼요. 거기에는 네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 혀의 모양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위쪽으로 향해 있거든요. 보통요. 그래서 가 이렇게 낸다고요. 가.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은 가 이렇게 낸다고요. 가. 그다음에 우리는 팝 그렇게 내지만 미국 사람들은 밥. 목이 떨린다고 유성음이라고 그러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영어의 모든 것들을 보면요. 배 아래서 영어 음은 내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디서 내요? 목 위에서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I가 아니에요. I. 틀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I'm a boy 그러잖아요. 그런 말 쓰죠? 그런데 영어는 I'm a boy 그런 말 없어요. 그냥 그렇게 안 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못 내요. I am 그런 말이 없어요. am 그런 말 없어요. boy 그런 말이 없어요. boy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에는 우리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중국어는 좀 더 이렇게 다양해요. 중국어는 네 가지 소리가 나요. 마, 그 다음에 마. 이렇게 네 개, 성조라 그래. 이게 네 개가 틀린데, 한국 사람들은 마, 그런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마. 근데 미국 사람들은 마, 이런 못 낸단 말이에요. 마,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다른 걸 분명히 알고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바꾸기 위해서 발성 구조표라는 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훈련을 계속 해 나가면 미국 사람처럼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훈련표를 오늘 뭐 이런 방송이지만 조금 이렇게 훈련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한국말로 가, 나, 다, 라, 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가나, 다, 라, 마 그러잖아요. 미국 말은 그런 말이 절대 없어요. 가 못 내요. 가 한번 해보세요. 가 그렇게 해야지 맞아요. 그래, 나 그런 말이 없어요. 나, 다 그런 말이 없어요. 다, 라 그런 말이 없어요. 라, 마 그런 말이 없어요. 마. 그래서 mother 그런 말이 없어요. 뭐예요? mother. 그래서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다라마 이게 아니라 가, 저 떠다보세요.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네 그런 말이 없죠.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네. 그래서 이름 할 때 name 그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name이죠. 그렇죠? name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name. 근데 우리는 name 미국 사람들은 name my name 그러다 my name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주 쉬운 영어도 못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쉬운 뻐꾸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뻐꾸기 말을 못할 때는 어려운 뻐꾸기 말이나 쉬운 뻐꾸기 말이나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다 못 듣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영어에 간단한 영어는 들을 수 있고 복잡한 영어는 안 들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발성 구조가 틀리면은 쉬운 영어나 어려운 영어나 다 안 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바꾸는 방법은 바로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가나다라마가 아니라 뭐예요? 가, 나, 다, 라, 마. 그래서 제가 한 8개의 표를 만들었는데 4시간 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기구개고 이런 거를 우리가 훈련한다 그러면 가기구개고 한국말이잖아요. 영어는 가기구개고 하면 안 돼요. 해볼까요? 가기구개고. 그래서 고, 못 먹어도 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고가 아니라 뭐예요? go. 그게 영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따서 해보세요. 가기구개고. 가, 나, 다, 라, 마. 그래서 mother이 아니라 뭐예요? mother. 이제 여러분 영어 되는. 그렇게 아니 정말에 여러분들 그렇게 영어해야지 영어가 되는 거예요. mother 이런 말은 이제 안 돼요. happy가 아니라 뭐예요? happy가 되는 거죠. happy 틀려요. father 그런 말이 없어요. 뭐예요? father. 이제 정말 영어를 이제 좀 하시네. I'm a boy가 아니라 뭐예요? I am a boy. 그걸 빨려서 I am a boy 이렇게 얘기하지. I am a boy. 이게 아니 틀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발성 구조를 변환시키고 뭘 바꾸는 거예요? 사고 구조를 변환시키면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훈련들이 어렵지 않아요. 아까도 몇 번 얘기 드렸지만 미국에 갔을 때 정말 모자른 사람도 영어를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언어는 배우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는 모자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못하면은 문제가 있잖아요. 모자라도 하는데 왜 우리 모자르지도 않는데 못하냔 말이에요. 그게 절대. 그래서 제가 영어의 언어의 벽을 깰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를 설득당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미 여러분들 여태까지 영어를 포기하고 어떤 말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를 포기한 이유는 어렵기 때문에 나는 안 될 거라고 포기한 거잖아요. 절대 그런 건 없어요. 저는 이 시간이 영어 공부 시간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영어를 제가 활용하는 거지. 그래서 좀 더 폭을 높여서요. 어떤 언어도 가능하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떤 언어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는 저하고 사고 구조 변환에서 일대 원리를 배웠으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해봅시다. 영어의 일대 원리 기억나죠? 주어, 동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궁금한 것. who, what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where, why, when, how 이렇게 생각하는 훈련만 하면 영어는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어의 일대 원리 기억나시죠? 쉬운 거예요. 주어 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변두리 얘기를 먼저 한다니까요. 여기 있는 거, 그죠? where, why, when, how. 근데 이것도 또 순서가 바뀌어요. when 쪽부터 해서 where까지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who'd 오고, 맨 뒤에 뭐가 옵니까? 동사가 오죠.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 정도로 이렇게 사고 구조가 틀려요. 생각하는 게 틀려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영어를 쓴 사람은 주어 얘기하고 결론 내리고 변두리 얘기. 한국 사람들은 주어 얘기하고 변두리 얘기하고 결론 얘기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중국어는 어떻게 되는가? 그럼 한번 들은 상식으로 얘기해 보세요. 중국어는 어느 쪽 언어하고 같다고 얘기를 좀 들은 적 있어요? 그렇죠. 잘 많이 들으셨네. 중국어는 영어 쪽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중국 사람이 영어를 잘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얘기를 들어봤죠? 그런데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맞기도 해요. 그게 이제 뭔가를 알려드릴게요. 중국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시오 됐다는 얘기가 맞긴 해요. 주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맞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who엇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주어 동사 who엇이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영어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영어를 잘해요. 주어 동사 who엇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기도 하다는 얘기는 영어는 그 뒤에 where, why, when, how가 나오잖아요. 표현드릴게. 그런데 중국어는 재밌게요. where, why, when, how가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싹 들어간다고. where, why, when, how가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where, why, when, how가 없을 때는 뭐하고 비슷해요? 주어, 동사, who엇이니까 뭐가 똑같아요? 영어 같죠? 근데 거꾸로 잘 보세요. who엇이 없는 경우의 문장에서는 뭐하고 똑같아요? 한국어가 똑같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그거를 아시네. 그러니까 중국어는요, 어떤 면으로 보면 영어하고 똑같고요. 어떤 면으로 보면 뭐하고 똑같아요? 한국어가 똑같다고요. 그래서 중국 사람은 영어도 잘할 수 있고 한국말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한 3년 살면서요, 아주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이런 언어의 구조가 그 사람의 형태, 삶의 형태까지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중국 사람은요, 겉모양 보기는 어떻게 보여요? 완전히 동양 사람이죠. 그런데 생활과 몸의 이렇게 그 형태들을 보면은 서양인 같아요. 자, 침대 생활하잖아요. 그죠? 아시잖아요. 그리고 의자 생활해요. 그 다음에 몸의 형태가 한국 사람하고 조금 틀려요. 겉모양은 동양인 같지만 서양인 구조를 가져요. 중국에 가면은 이 차이나 그 여성 옷이 있죠. 이렇게 아주 길게 쭉 늘어져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 이제 그 동양인들은요, 이 하체에 비해서 상체가 좀 이렇게 긴 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복 같은 걸 입으면 이쁘다고요. 그런데 서양인은 하체가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하체가 길어요. 그러니까 서양인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는 서양인과 동양인의 이렇게 중간적인 이렇게 생활 패턴과 그런 인종의 형태를 갖는다고요. 근데 모두 그래요. 중국어의 언어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어 배우는 거 쉬워요. 중국어는 어떻게 하냐면요, 주어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변두리 얘기를 조금 하다가 결론을 중간에 딱 내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마다 이 사고의 체계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대 어떤 언어든지 일대 원리만 이해하면은 어떤 언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한국어가 한국 사람이 영어를 배우면 좋으냐면요, 한국말과 영어를 배우면요 언어의 제일 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어는 중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언어들이 이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영어만 완전히 익혀놓으면은 그 사고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능력만 가지면 중국어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다른 언어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축복받았죠. 처음이 어려서 그렇지 영어만 확 바꿔놓으면 나머지 쉬워요. 일본어는 어느 쪽일까요? 바로 한국어 바로 약간 위에서 변화돼요. 몽골어도 여기란 말이에요. 이태리어는 어딜까요? 영어 쪽에 거의 껴 있어요. 여기들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언어든지 다 배울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를 익힐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요, 영어 자체 공부는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어 자체요.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래도 영어 얘기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사실은요. 영어 지식, 그죠? 영어 지식 얘기를 하나도 안 했는데 이제 영어가 좀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아직은 많이 기분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 기분만 드는 것도 어딘데요. 정말요. 저도 이렇게 언어를 해보면서요. 될 거라는 희망을 갖는다는 것이 언어를 배운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데요. 언어를 하면서 우리가 갖는 것은 항상 뭐예요? 패배감이에요. 하면은 할수록 더 안 되고.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 웃으면서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온다는 거예요? 울고 나온다는 거예요. I'm a boy만 있는 줄 알았더니 you are a girl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골치 아프고 힘들어요. 하지만 그것은 지식의 개념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실제로 우리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 시스템을 배울 때는 그 지식들을 활용하는 걸 통해서 우리 이런 그 언어를 극복해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